이해 가능한 인풋. 자, 컴프레hensive 인풋. 인풋이라고 한다면 reading과 listening 뭐 등등. 이멀전 교육, 몰입 교육이라고 한다면 직접 상대를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스처나 몸짓이나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reading과 listening 그리고 등등이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이것을 이해 가능한이라고 붙였죠. 이것을 통해서 스피킹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떠들거나 벽 보고 하는 것은 소용없다라고 했죠. 클라스는. 그때 이해 가능한이 뭘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해 가는 게 뭐지? 하면은 사실 비전문가 여러분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클라스생 교수의 말이 맞는가? 뭐 그런 것도 또한 증명하기가 쉽진 않죠.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도움이 바로 영어 전문가, 다시 말하면 영어 강사가 해야 될 일이죠. 문법이나 가르치는 게 영어 강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발음이나 가르치는 건 영어 강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리딩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해 가능하니까 리딩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리스닝을 들었는데 안 돼. 들리지 않으면. 들려도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들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해석이 되지 않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리딩이 돼야 하고 그리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리스닝도 리딩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딩에 접근하고 어떻게 리딩과 리스닝을 연결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클래스에겐 없어요. 그 다른 강사들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이해가 돼야 된다 말 이외에는. 다시 말하면 말은 누구나 쉽게 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을 때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말을 쉽게 했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단어 사전 뒤지고 문법 배우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들. 클래스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구체적인 건 없어요. 그러나 이해 가능 인풋이란 건 정말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알지만은 그게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부족한 부분은 나와 같은 저와 같은 영어 강의 연구자들이 개발해 나가며 보충하고 좀 더 정확한 핵심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맞다면 방향이. 분명 이해가는 인풋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방향은 맞다라는 거에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제가 왜 맞느냐? 저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노암 촘스키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신뢰가 갑니다. 누군가 영어를 인식, 다시 말하면 인지 능력이죠. 암기나 어떤 분석 같은 인지 능력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무조건 X예요. 그러나 노암 촘스키를 바탕으로 한 것이 바로 이해가능 인풋 클라센이기 때문에 클라센 말고도 여러 명의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노암 촘스키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은 무한 신뢰가 갑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저걸 했던 클라센과 그리고 저와의 어떻게 보면 콜라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 제2 외국어 학습자들이 이 방법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많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몰입교육의 한 부분이 리스닝이거든요. 이렇게 리스닝과 리딩을 몰입교육의 하나의 축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몰입교육이라는 거 아시죠? 이머전 교육. 물에 푹 빠지듯이 거기에 한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만 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리스닝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학 가서 외국인들 주변에 전부 다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몰입교육이라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리스닝입니다. 해외 안 나가도 돼요. 몰입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는 이용한 게 몰입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그 클래스는 그걸 이용한다 보시면 돼요. 몰입교육 또 노암 촘스키를 이용한 교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이것의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은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영어를 국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고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해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위한 구현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 노하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가 뭘 알아야 돼요? 당연히 깊이 그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 고찰할 능력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는 인풋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모르는 부분이 있죠. 그걸 서로 어떻게 하는가? 도와가면서 가는 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콜라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하고 같이 콜라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심비오시스 독해 리스닝 스피킹이 되는 겁니다. 저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암천수기론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훨씬 더 들어가서 독해 부분에 있어서나 리스닝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if you feeling overwhelmed, 물론 그분은 연세가 있고 과거 사람이고 저는 좀 더 젊고 하니까 더 그걸 바탕으로 더 들어갈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사실 크라센 교수는 그 전에 알았으나 이 사람을 기준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들고 나니까 이분도 그걸 연구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고 제가 본뜬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출발했으나 그분의 존재를 몰랐다 저는. 알고 보니까 그분도 그걸 이미 연구해놨더라. 그래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또 다른 방향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당신이 overwhelmed, 당황한다면, 뭔가 압도당한다면,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엄청나게 할 게 많아, 책임감이 많아, 책임질 게 많아, 압도당한다면, 그렇죠? 영어 단어 외워야 돼, 문법도 해야 돼, 듣기, 리스닝도 해야 돼, 말하기도 해야 돼. 왜 이리 많아? 이게 잘못된 방법이야.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You have to deal with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다뤄야 할 일들을 또는 your home, 가정에서 다뤄야 할 일들이 너무 압도적이라면 you a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a way,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You can balance out this responsibility. 이러한 책임감들을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s there somebody? 누군가 있어요. You can turn to.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자,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누가 돼야 돼요? 영어 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단어를 알려주고 문법 알려주고 불필요한 문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뭐 발음 알려주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강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옆에 있는 학습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당신이 돌아서서 의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tell them, 말해줄 수 있는.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 내 접시에 너무 많은 게 있어. 그러니까 책임질 게 많다. 할 일이 너무 많아. You are feeling too overwhelmed. 너무나 압도당하고 있어. 이러한 responsibility, 책임들에 의해서 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요? If you can find somebody, 누군가를 찾을 수 있고 divide up the labor, 노동을 분업,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방향을 이끌고, 그렇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트레이닝하는 것은 이제 강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 그대로. 그게 분업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방향과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ou don't feel so overwhelmed.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by everything, 모든 것, 당신이 해야 되는 모든 것에 압도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할 게 많으면 압도당해서 하기 싫거든요. 그럴 필요 하나 없다는 거예요. 단어 암기하지 마세요. 문법 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발음의 연음까지 암기하는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표현법 같은 거 암기하지 마세요. 패턴 한 단씩 반복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할 게 너무 줄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딱 봐도 이게 나쁜 건 아니구나. 방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게 된다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
all you have to do sometimes. 때때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전부는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your life,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러면 you feel that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Many times, 여러 번 사람들은 will surprise you, 당신을 놀라게 할 거예요. 그들의 willingness, 기꺼이 help you out, 당신을 공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거니까요. 그래서 never assume that 대디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은 don't care about your stress, 너의 스트레스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케어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Let them know, 그들에게 honestly,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솔직히 얼마나 당신이 feeling,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how yourself, allow yourself, 너 자신이 some opportunities, 어떠한 몇 개의 여러 번의 기회를 허용해 주세요. 너 자신에게. avoid responsibilities, 책임감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리고 give yourself, 너 자신에게 찬스를 주세요. 릴렉스할 찬스를, 쉴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노동은 분업되어 있고요. 호모사피엔스가 위대한 이유는 뭐죠? 바로 노동 분업 때문이에요. 그렇죠?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하나의 일을 하면 다른 일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나면 나머지 일은 또 다른 사람이 합니다. 내가 쌀 농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죠? 도구를 만들어요. 이래서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럼 훨씬 더 편해지죠. 한 번에 다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난 영어 공부할 거야.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이론적 배경, 과학적 배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무책임한 자기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아무리 리스닝해도 여러분들 영어 리스닝 되지 않아요. 왜냐고요? 인간의 어떤 뉴로사이언티적인 인지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리스닝을 하고 어떻게 리딩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병행이 됐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팝송 듣듯이, 간단해요. 팝송 듣듯이 들었을 때 그 영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팝송 많이 듣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들어도 영어 안 돼요. 그러니까 5년, 6년에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들을 것인가, how가 중요해요. 그래서 크라센 교수가 노암 촌스키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이해 가능한 인풋이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뭐죠? 바로 how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이론을 가지고, 이론은 뭐예요? what,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죠? 이게 이론으로 보면 좋아요. 이론으로. 그 무엇을 알았어 이제. I know what, 무엇인지 알았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how. 이게 강의예요. 그게 크라센인 거예요. 강의. 이해가죠? 이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론이 없는 그러한 강의는 강의가 아닌 거죠. 뿌리가 없는 나무예요.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문법 강의는 이건 이론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있는 거 분석했을 뿐이지, 그거는 과거에 있던 어떤 흔적 가지고 그냥 쭉 분석해 놓은 것 뿐이지 그건 이론도 아닙니다. 그런 이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법을 이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이론 아닙니다. 그건 언어적 이론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법 가르치는 강사는 이론이 없는 강사예요. 이론이 전혀 없는 거. 선생님, 이것은 가주어고 투기하는 진주어잖아요. 이거 이론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뭔가 언어를 알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분석한 거에 불과해요. 그 이 안에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이해가실 거라고 봅니다.